21대 국회가 앞선 20대나 19대만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22대보다는 나았다는 평가를 받을 거다. 벌써 이런 뉴스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0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록을 네, 깨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내겠다. 한 번 거부해 그러면 우리 또 낸다. 될 때까지 내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에 국회는 계속 발의하고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 그 법안이 본회의장에 올라왔을 때 찬반을 기표를 한다면 어이구. 지금 왜 떨어졌죠? 만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 세트도 감동했습니다. 네. 아, 세트도 김용남 의원님이 의원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전사적으로 반대가 심하네. JTBC에서. 정부와 국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이게 정상입니까? 삼권 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북보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네. 아니 저렇게 그 일방적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참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에 할 얘기는 아닌데 저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머리 있잖아요. 파마 새로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파마향 냄새가 네, 여기까지 아. 전해지는 것 같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어쨌든 그 4번의 더 거부권이 추가가 네, 되면서 이제 그 개수에만 너무 좀 몰두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무지성으로 막 뭐 거부했다 비판 혹은 뭐 밀어붙인다 비판할 게 아니라 최소한 무슨 법인지는 좀 알고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뭐 거부에 대한 입장이 있든 이렇게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혹시 알고 계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고 저도 좀 봤어요. 그래서 네네. 그 되게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저는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러면 어떻게 제가 좀 네, 소개해드려도 네. 네. 괜찮으실까요? 네. 일단 쉽게만 좀 설명드리면 일단 전세 사기 특별법 요거는 그러니까 정부안이 있고 그 이번에 국회 통과안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거는 일단 예를 들어 1억 전세가 있으면 일단 그 전세 사기 당했다 치고 1억을 먼저 줘. 네. 세입자한테 주고 네. 대신 그 채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가 네. 나중에 집주인한테 돌려 받으면 되죠. 임대인한테.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괜찮은데 네. 이 사기친 사람들이 뭐 그렇게 돈을 순순히 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돈이 어디서 나가냐면 결국 전 국민이 이제 나눠서 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그 돈이 이제 우리가 낸 청약 통장, 우리가 이제 많이 가입했던 그 청약 통장에서 주택 기금, 이 주택 도시 기금에서 이제 빼서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피해금을 전 국민이 혹은 뭐 집을 하려고 했던 청약 통장 넣었던 사람들이 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가 좀 될 수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정부안은 LH가 먼저 그 해당 주택 이제 경매 나오는 걸 낙찰 좀 싸게 받아. 그래서 일단 세입자를 살게 해.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제값 받고 팔 때쯤 돼서 이제 그 낙찰 받았던 맨 처음에 경매 받았을 때보다 좀 비싸게 팔 테니까 그 차액을 세입자한테 줘. 요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면 어떻게 이해가 네. 네. 어렵지 않았죠?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드디어 사회자다. 네, 그러면 드디어? 처음입니다. 야, 내가 지금 6개월 넘게 7개월 만에 이렇게 사회자로 등극하셨습니다. 처음 보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짜증나네. 반갑습니다. 네. 예, 거기 이제 주택 네. 전세 전세 사기 사기 특별법. 예, 요거고 네. 네. 나머지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네, 그냥 하지 말까요? 해주세요. 예, 왜냐면 이제 조금은 알고 우리가 비판해야 되니까. 네. 한우산업지원법은 네. 한우 가격이 워낙 등락이 좀 크잖아요. 네. 등락이 크니까 어쩔 때는 막 그 한우 농가들이 막 키웠다가 다 막 송아지값도 못 되는 이 상황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좀 수급 같은 것도 이제 예측이 좀 가능할 테니까 지금 너무 많이 키웁니다. 이거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자는 거죠.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장려금도 물론 좀 지급을 합니다만 문제는 그럼 한우만 이렇게 해주냐? 우리 저 유구 키우는 사람들, 젖소 키우는 사람들, 돼지 농가는 어떻게 할 건데? 여기가 이제 좀 불만이 좀 있으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좀 있는 거고. 한우 말고 그러면 한 돈은 그러니까 한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예,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농업회의소법 같은 거는 네. 농업회의소
이제 농어업. 예, 농어업 농어업 회의소라는 기구를 하나 설립을 해갖고 네. 농어촌 정책과제에 좀 참여를 이제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기존에 또 단체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한국 뭐 수산산업협회 뭐 저 여기 한돈 같은 데도 있고 이런 데서도 이미 우린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이제 좀 버리고 새로운 기구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힘쓰게 하자는 거냐 이제 요런 찬반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제 요뭐 이제 누구를 그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로 볼 거냐 왜 이름 공개 안 하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요건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 쉽진 않은데 여튼 네. 그런 논란들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제 좀 반대를 했고 이번 국회에서는 좀 통과를 시켰고 요 정도가 제가 파악한 이번 거부권 사태의 법률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박수 쳐주고 선명한 훌륭합니다. 정리 아주 네, 감사합니다. 선명한 네, 정리. 고맙습니다. 네. 네. 개별 법안의 내용을 다 따져 보면 네. 뭐 찬성하는 이유도 명백하고 반대하는 이유도 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면 만약에 제가 그 법안이 본회의장에 올라왔을 때 찬반을 기표를 한다면 어이구. 네, 뭐 방해를 받고 세트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당연히. 네. 세트도 세트, 놀랐습니다. 네. 정프로의 정영 프로가 이 진행에 정도로 하다니. 세트도 놀라서 저도 깜짝 야, 이 놀랐어요. 법안 아니, 설명에 네네. 세트까지 놀라는. 내가 만약에 현역 의원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지금? 저왜 떨어졌죠? 만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 세트도 감동했습니다. 세트가 감동했어요. 세트도 김용남 의원님이 의원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전사적으로 반대가 심하네. JTBC에서. 네. 근데 법안 내용을 보면 저는 아무래도 찬성보다는 반대쪽에 기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도 물론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 매우 안타까운 건 맞는데 네. 그러면 다른 범죄 피해자와 달리 이것만 선 지원 하는 게 맞냐? 뭐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거를 주택 도시 기금에서 돈을 갖다 쓰는 게 맞냐?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네.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14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잖아요. 네. 너무 많지 않느냐? 네. 그렇죠, 지난 정부에 비해서. 그래서 거의 법안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문제를 행사하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논란. 뭐 여당 입장에서는 그 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할 텐데 최근에 내가 보기엔 지금 정부 여당이 네. 루즈벨트 대통령 사례에 좀 꽂힌 거 아닙니까? 루즈벨트요? 왜냐면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제일 많이 한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네, 네. 의회 내에 옥신각신 뭐 이런 그 논쟁이 많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루즈벨트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냐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이제는 없어진 거 아닌가? 뉴 노멀이 됐네요. 그냥 네, 아니 그런 국회가 생각도 잘못한 들어요. 게 거부권 행사해야지. 근데 아니, 앞으로 근데- 더 심해질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22대 22대 국회는 더 국회에서는 많을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역사가 진짜.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 얼마 전에 저 인터뷰했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뉴스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0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가능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록을 예, 깨는 예. 그런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내겠다. 그러니까 예컨대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재의결해서 부결됐잖아요. 네. 그러면 22대 개헌하자마자 또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민주당은.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또 낸다는 거예요. 한 번 거부해 그러면 우리 또 낸다. 될 때까지 내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에 국회는 계속 발의하고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정치인 거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농업회의소법 그다음에 한우산업지원법 네네. 왜그 한도는 안 해줘 왜 닭고기는 안 해줘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국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런 현안들을 다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놓고 그 조율을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고 네. 조율하고 설득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이게 국회의 역할인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해 나 안 해. 음. 국민의힘이 주도해
우리 안 해.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극강의 대결 정치만 하니까 국민들이 아우 신문 안 봐, 뉴스 안 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 이 농업회의소법이나 한우산업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여당 의원들이 발의를 한 법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은 자기들이 발의하고 네. 자기들이 거부권 행사하라 그러고 또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뭐 열심히 활용하라고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 PK 의원들 만찬에서.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정치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니까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제로 임기가 끝난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네. 누가 물으시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1대 국회가 앞선 20대나 19대만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22대보다는 나았다는 평가를 받을 거다. 벌써 아 이거 시작하는 날인데 그렇게까지. 초를 치세요. 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게 딱 한 건이라는 거잖아요. 에? 법안이. 그밖에 없어요?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거 마지막에 합의한 거 하나라는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네. 정말 심각하다 이 정도면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